4월 3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대구 달서구는 공단이 밀집돼 있어 미세먼지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을 개발해 현재 활용 중인데 효과가 얼마나 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공원입니다. 한켠에 들어선 미세먼지 신호등에 나쁨 표시가 뜹니다. 그래 이래 보면 부었잖아요. 집에서 아파트에서 보면. 네. 그래가 이거 쏘고 나와요. 1톤 전기차 트럭이 골목길에 쌓인 분진을 빨아들입니다. 하루 16km를 운행하면 분진 3kg이 모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만 청소를 했는데 현재 시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은 골목길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물을 아주 미세하게 분사해 미세먼지를 없애는 미스트 커튼도 선을 보였습니다. 실시간 드론으로 대형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나 공단 지역의 가스 배출도 감시합니다. 공사 현장이 정확하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항공 감시를 하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마련한 대책들입니다. 지난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해결 지역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이 협조를 구하면서 다양한 시책을 또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나무심 운동이 전국으로 더 파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달서구는 이 같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함께 나무 심기도 확대해 대기질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69세의 나이에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경복궁에서 안동 도산서원까지 270km를 걸었는데 퇴계 이황의 마지막 귀향길을 직접 걸으며 퇴계 정신을 되새기는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머리엔 갓을 쓰고 흰색 두루마기를 걸친 채 경복궁을 나섭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을 재현하는 모습입니다. 경복궁에서 안동 도산서원까지 270km에 이르는 귀향길 경로를 따라 14일 동안 걷습니다. 올해 재현 행사에는 전국의 초중고교생 17명 등 45명이 참가했습니다. 많이 기대되죠. 아무래도 배우면서 270km라는 거리를 간다는 게 참 의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느끼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을 꿈꾼 퇴계 정신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고 퇴조하는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느끼게 됐습니다. 물러남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좀 공유할 수 있는. 경상북도는 퇴계 선생이 고향에 내려가 인재를 양성한 마음가짐에 지방 소멸을 막는 해법이 담겼다며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벌써 500년 전에 가셔서 지방에서 인재를 기르고 지방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들을 귀향길 재현 참가자들은 오는 9일 안동 도산서원에 도착한 뒤 퇴계 선생의 문안 인사를 올리는 사당 알묘를 통해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전남 부성은 전통 녹차 재배 방식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녹차가 유명합니다. 이번 달 말 보성 세계 차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서울 경희궁에선 고려시대 보성 녹차 진상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고려시대 복장을 한 일행이 깃발을 치켜들고 궁궐을 행진합니다. 화려하게 치장을 한 가마가 고려 왕 앞에 도착하고 가마 안에서 보자기를 꺼내 왕에게 올립니다. 보성에서 재배 채취한 내원차이옵니다. 전남 보성군은 지난달 30일 경희궁에서 고려시대 왕실의 보성 녹차를 진상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새로운 것을 너무 많이 알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다양제 차, 녹차가 많이 더 홍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서는 보성 녹차 가운데 사각형 형태의 떡차인 내원차가 고려 왕실에 진상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은 천년 역사를 지닌 보성 녹차의 우수성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보성 세계차 엑스포를 알리기 위해 진상행렬 재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보송차는 1000년 전부터 왕에게 진상되었던 진상품입니다. 국가에 차를 공납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1000년 만에 보성군은 이날 아이돌 그룹 등 홍보대사 위촉식과 보성녹차 시민 나눔 행사도 가졌습니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보성 세계차 엑스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보성 차문화공원 등지에서 9일 동안 이어집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논산 딸기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베트남에 이어 태국 현지 업체들과도 수출 협약을 맺었는데 태국 현지에선 논산 딸기의 인기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국 방콕 시내의 한 백화점 행사장입니다. 태국인들이 논산 딸기를 맛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맛을 본 시민들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태국에 수출된 논산 딸기는 현지에서 재배된 딸기보다 당도가 높고 열매가 커서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สตรอเบอรี่เกาหลีนะคะก็ค่อนข้างที่จะดังอยู่แล้วในเมืองไทยนะคะก็คือพอถ้าเราสัมผัสและได้กินแล้วเนี่ยก็จะรู้สึกได้ถึงความสดนะคะความสดแล้วก็คุณภาพที่ดีอะค่ะก็คือทำให้รู้สึกเวลากินแล้วรู้สึกสดชื่น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킹스베리와 비타베리 등 우수 품종에 대한 태국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논산 딸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현지 업체들은 논산 딸기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องุ่นชายมัสแคทแล้วก็แพรนะครับอันนี้เป็นสินค้าที่คนไทยตามหาอยู่เป็นอย่างมากเลยเราก็เลยต้องการที่จะสร้างการค้าสัมพันธ์ทางการค้า 논산시는 태국 현지 유통업체 대국과 1,600만 달러 규모의 협약을 맺고 딸기 등 논산의 특산품들을 3년 동안 판매합니다. 이번 협약은 논산시가 지난 2월 베트남 현지 업체들과 수출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논산시는 수출된 딸기가 국내 판매보다 수익이 많게는 3배 정도 높은 점을 고려해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방콕, 또 싱가포르, 또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에까지 확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나 또 우리 미국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논산시는 오는 2027년 딸기 엑스포도 개최해 국산 딸기의 세계화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선 바다 내음과 풍경을 활용한 해양 치유 산업이 활발합니다. 이 같은 해양 치유 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 완도에 들어서는데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명상 도구 소리가 울리고 저마다 편안한 자세로 명상에 빠져듭니다. 산면을 둘러싼 벽에서는 수중 풍경과 명사심리 해변 영상이 은은하게 펼쳐집니다. 소리에 집중하며 편안한 상태로 고개를 좌우로 저어줍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해변 진흙과 모래를 만지며 도자기를 빚는 체험이 이어집니다. 딱 어렸을 때 맨발로 해변에서 뛰어놀 때 그 느꼈던 그런 발에서도 촉감. 지난해 9월 문을 연 전남 완도 해양문화치유센터의 오감 체험 모습입니다. 이곳 후각동에서는 완도산 해조류가 첨가된 향수를 직접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근육통 완화라든가 또 이렇게 그 뇌 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밝은 이런 그런 기분이 상쾌한 기분을 들었습니다만. 전남 완도에는 오는 9월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섭니다. 수압 마사지와 스팀 샤워 등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타개하기 위해서 해양치유 산업을 저희들이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가 조성되면 연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충남 홍성군은 최근 내포 신도시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충남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도약하려는데 이용록 홍성군수를 만나 홍성의 발전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군수님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홍성군이 유치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홍성군의 지속 발전 가능한 경제적인 원동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난해 민선 8기 취임하면서 정책 공약 제1호로 국가산단 유치 계획을 서명을 하고 행정력을 아주 총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은 이제 일자리 창출, 또 인구 유입,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활성화로 이렇게 이익이 돌아올 거로 판단이 되고요. 71만 평 부지에 5천여 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고용 유발 효과로는 6조 8천억 원, 또 고용 인구로서는 2만 3천여 명.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홍성군의 내포 신도시와 우리 홍성군의 골고루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주 읍성은 국가사적 231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청사가 현재 문화재 구역 내에 있고 또 6개로 사무실이 분산이 되어 있는 관계로 군청사는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고 우리 문화재 구역 내에서는 증축이나 개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빠르게 군청사를 이전을 시키고 홍주 읍성을 역사, 문화, 관광 인프라로 만들어서 우리 홍성 군민의 휴식 힐링 공간은 물론이고 또 우리 국내에서 아주 유수한 관광 지역으로서 만들어서 국내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지로 앞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홍성군청사는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홍주 읍성 내에 주요 관하 건물 중에서 내산문에 위치했던 자리를 일제시대에 뜯어내고 지은 곳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군민들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었고요. 민선 6기 때 시작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서 저희 오감지구가 있는데 오감지구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청사는 현재 행정 절차를 다 마치고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 중에 있어서 입찰 결과에 따라서 빠르게 시공을 하고 2025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사를 이전하면서 빠르게 홍주 읍성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다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 자체 예산을 162억 원을 확보했고요. 제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국비도 43억 원을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우리 홍주읍성 내는 청년 양반마을이라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서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또한 원도심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내에는 홍성 전통시장이 있고 또 명동 상가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상가도 앞으로 활성화를 통해서 원도심을 좀 방지하고, 또 KTX가 내년 말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홍성 역세권 개발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금빛 열차를 운영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금빛 열차를 운행하는 이유는 우리 홍성군에도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성군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도 있고요. 저희가 한용운 선생 생가지에는 역사공원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서부 홍성 서부면에는 26km의 해안이 있는데 남당항에는 세족의 대하 축제가 있고 또 속동 전망대에는 지금 스카이 타워를 50m짜리를 지금 건립 중에 있어서 상반기 중에 이것도 이제 완공을 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청정 에너지 자립섬이라고 하는 죽도가 있습니다. 농특산물과 또 볼거리, 먹거리들을 함께 연계시키는 코스화로 해서 금빛 열차도 운영하고 또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 1일 코스, 2일 코스, 3일 코스로 이렇게 안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홍성군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